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62세의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던진 말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손에 쥔 건 시간이 아니라 허무함이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회사 다닐 땐 은퇴만 하면 좀 쉬고 싶다고 벼르는데 막상 퇴직 후엔 삶이 무너지듯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정말로 공감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60대가 은퇴 후 망가질까? 그 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지옥의 선택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첫 번째 선택은 완전히 쉬어버리기입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일에서 해방됐다며 아무 계획 없이 TV를 보거나 늦잠을 자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쉬는 게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몸과 마음은 멈추면 무너집니다. 근육은 2주만 안 써도 줄어든다고 하고 뇌도 자극이 없으면 활력이 떨어져요.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65세에 은퇴하고 이제야 살만 난다며 일체 계획을 접었대요. 6개월쯤 지나자 혈압이 치솟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 처방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냥 좀 쉬겠다 했는데 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이게 정말 흔한 패턴이에요. 쉬되 활동적인 쉼을 만들어야 해요. 규칙적인 산책, 취미 모임, 봉사활동, 무급이든 유급이든 소일거리. 뭔가를 계속해야 몸도 마음도 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선택은 돈 걱정에서 도망치기예요. 이젠 벌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불안이 당연히 찾아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애써 외면합니다. 은퇴 전에 모아둔 돈이 있다 해도 앞으로 2030년을 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금방 바닥나요. 60대 이 부부가 있어요. 은퇴금 3억이 있으면 넉넉하다고 생각했대요. 여행 좀 다니고 차를 바꾸고 아이들 결혼 자금 조금 보태주니 순식간에 1억이 날아갔어요. 이때부터 서로 원망이 시작되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분들의 문제는 계획 없음이었어요. 정확한 지출 계획, 생활비 조정, 추가 소득 설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 전략까지 숫자를 현실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피하면 더 무섭게 돌아오거든요. 세 번째 선택은 관계 단절입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수십 명과 부딪혔는데 은퇴하고 나면 연락할 사람도 만나러 갈 곳도 없어져요. 귀찮다며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이 마음을 갉아먹고 우울증, 음주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알던 68세 최 과장님,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사람 없는 게 좋아서라고 했어요. 1년 지나니까 너무 외로워서 술을 매일 드셨대요.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병원비도 늘어나서 다시 올라와 원룸에서 지내는데 사람이 이렇게 허무해질 수 있냐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주민센터의 동아리, 교회나 사찰 모임, 작은 봉사활동, 오랜 친구와의 통화나 차 한잔. 이런 사소한 연결이 삶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기예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해야 하는 순간 뇌도 몸도 늙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말하죠. 그런데 현실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포기하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다고 나버려요. 하지만 70 넘어서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 서예를 배우는 분들, 평생 못했던 자격증 시험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한 63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주가 게임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 머리가 막 굴러가. 그분 표정이 너무 젊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작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4가지 선택이에요.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 돈 걱정에서 도망치는 것, 관계를 끊는 것, 새로운 걸 포기하는 것. 이 4가지가 정말로 은퇴 후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오늘부터라도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에 빠져있나? 혹은 부모님이, 친구가, 배우자가 이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은퇴는 쓸모없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려면 움직이고 계획하고 관계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해야 해요. 어제까지는 몰랐다면 오늘부터는 알고 바꿀 수 있잖아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그래, 나부터 해보자 하고 한 발 내디디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왜 60대가 은퇴 후 망가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지옥의 선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팁과 수치, 사례를 담아 풀어드릴게요. 편안하게 읽으시면서도 이건 당장 해봐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하나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심리 문제입니다. 쉬어도 좋아요. 근데 준비 없이 쉬면 건강이 망가지고 돈이 새고 관계가 사라지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완전히 쉬어버리기에 대한 규칙적 운동과 루틴 만들기. 은퇴 후 운동량이 확 줄어요. 대한민국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45%가 걷기조차 거의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근감소증, 낙상,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강조해요. 2주간 누워있으면 근육이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출근 루틴이 필요합니다. 출근 대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세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주 3회 가벼운 스트레칭, 맨몸 스쿼트 10회라도. 이렇게만 해도 당뇨병 위험이 2030% 줄고 기분장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67세 여성분은 매일 아침 공원 돌고 오니까 하루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루틴이 몸을 살립니다. 두 번째, 돈 걱정에서 도망치기에 대한 구체적 생활비 시뮬레이션.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드릴게요. 60대 부부의 평균 월 생활비는 통계청 자료로 보면 대략 2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 갑자기 필요한 경조사비까지 다 포함하면 30만 3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단순히 먹고 사는 돈이 아니라 변동비까지 계산해야 해요.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고정비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를 먼저 정리. 예상 변동 비의료비, 경조사비를 연간 단위로 나누기. 여기에 월 1,02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 비상금을 더하기. 예를 들어 고정비 180만 원, 변동비 평균 70만 원, 여유자금 20만 원, 총 270만 원 이상 필요. 이걸 매달 종이에 쓰세요.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감각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소일거리 수익까지 다 더해보고 모자라는 구간을 파악하세요. 모자라면 어떻게 메울까를 계획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 알바? 주 2회 강사활동? 임대소득? 불안은 숫자로 다스립니다. 숫자를 안 보면 공포가 커지고 보면 대책이 나와요. 세 번째, 관계 단절에 대한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라도 만나기. 은퇴 후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자살률이 4배 이상 높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지만 혼자만 있는 건 위험해요. 제가 제안하는 간단한 목표는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라.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카페 사장님이든 상관없어요. 정식 모임도 좋고 산책 중 아는 사람 만나서 5분 대화도 좋아요. 예전에 만났던 72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데 거기 아주머니랑 인사하는 게 참 좋아.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보험이에요.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은 병원도 덜 가고 치매 발병도 늦춰진다고 해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노인대학, 종교모임, 취미동아리. 요즘은 온라인 동호회도 많아요. 나이 들어서 뭘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발을 내디뎌 보세요. 네 번째,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기에 대한 매년 한계는 새로 배우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하러 하세요. 근데 정말로 내가 늙는 건 새로 자극을 안 줄 때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말하죠. 노화 방지는 결국 뇌 활성화 싸움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취미나 학습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0%가량 낮았습니다. 이건 비싼 취미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앱 배우기, 사진 찍기, 외국어 단어 하루 3개 암기, 요리 새로운 메뉴 도전, 봉사활동에서 역할 맡기. 제가 아는 66세 할머니는 노래교실에서 가수 발표회까지 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줄 몰랐어. 그 한 번의 도전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 팁? 은퇴 후 삶이 지옥이 되느냐, 황금기가 되느냐는 결국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어요. 오늘 드린 팁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매일 규칙적 운동 30분 걷기, 스트레칭, 현실적인 생활비 계획 세우기,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 만나기, 매년 한 개 이상 새로운 거 배우기. 사소한 것 같아도 이걸 꾸준히 하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지금부터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게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배울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